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어, 요즘에 전화가 참 많이 오는데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 연구 설계, 요 연구 설계를 이제 뭐 나름대로 본인이 이 연구자가 직접 또는 직접 하면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연구 설계에 의해서 뭐 작성이 되어지고 있다거나 또는 뭐 조사가 설문조사 같은 것들 말하는 거겠죠. 이런 조사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자신의 연구 문제라든지 뭐 가설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하여튼 좀 이상하다. 주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하더라. 이런 이제 의혹들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준비할 때는 잘 몰랐다가 점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의혹들이 이제 커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딱 요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도 잘못된 것을 모른 채 저한테 뭐 검토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석을 좀 해달라라고 연락이 오죠. 그럼 이제 제가 이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서야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그때서야 과거에 직접 또는 지도를 받으면서 했던 연구 설계에서 뭔가 의혹이 있었다. 이게 이제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논문 쓰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는 근거 제시입니다. 근거 제시. 이 근거 제시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선행 연구 조사에 의해서 뭐 어쨌든 선행 연구와 좀 차별화된 차별화된 연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문제를 던지지만 이 연구 자체에 대한 방향성은 이 선행 연구의 동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행 연구들의 조사 내용 자체가 내 연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된다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차별화된 연구 문제가 나와야만 이게 나중에 결론의 논의를 통해서 학술적 가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문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하고 정교한 연구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측정 도구와 관련된 뭐 유튜브 강좌 설명에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고 정교한 연구 설계가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뭐
이거는 해보신 분만 이걸 느끼실 거예요. 아, 차라리 그때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걸. 자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를 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뭐 농담 삼아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유튜브에 연구 설계와 관련된 강의를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한 5만 개 정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한 100번씩 복습을 해서 보신다면은 전문가의 컨설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도 많은 강의를 올리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도 없이 복습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정교한 연구 설계를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도 뭐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본인의 연구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퉁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뭐 설명으로 해소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 연구 설계가 자신의 연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로 인해서 나온 어떤 그 결과, 연구 결과들이 문제가 없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방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라는 부분을 본인이 잘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기 전에는 반드시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뭐 컨설팅을 뭐 강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너무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다가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검토 없이 설계가 되었다면 뭐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죠. 뭐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연구가 이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막 뭐 불안해가지고 뭐 찾아와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뭐 진짜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고 치고 나서 수습하러 오는 거예요. 수습하러. 애초에 이런 사고가 안 나게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탄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한탄을 많이 하냐면, 그냥 우리 저 논준모 연구소가, 오늘도 제가 그 두 명한테 이야기했어요. 논준모 연구소가 마치 병원 응급실 같은 느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그 중환자가 오는 거예요. 중환자가. 어떤 중환자? 이런 사고 터진 중환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막 오는 거죠. 마치 응급실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논문 쓰기 전에 이런 부분들, 요 두 가지, 특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